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벽하게 이해되어 있다면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관점은 여러 사람들이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요.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들의 주장을 알아보자. 이런 게 바로 바라보는 관점이야. 그런데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내놓았니?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베버라는 사람의 계층론과 그다음 마르크스의 계급론. 완벽하게 계급론이 갈등론과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리고 완벽하게 계층론이 기능론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에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과 연관되는 이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갈등론과 연관된 이론 중에 계급 이론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로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계층 이론, 계급 이론. 애기들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파트 1 페이지에 16페이지 내용입니다. 따란. 이렇게 그림 띄워 놓고 시작해 봅니다. 지금 애기들 그림으로 선생님이 손글씨의 내용으로 16페이지 위에 있는 이 그림이야. 요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내용들 어떤지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하고 갑니다. 이건 계급론이야. 계급론 누구 거? 마르크스라는 사람. 완벽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르크스를 계승한 사람들이 갈등론자거든. 그러니 갈등론 이꼴 마르크스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마르크스가 사회 불평등을 이야기를 할 때 딱 이거였어. 이 사람은 산업혁명 시기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뭔가 이상한 거야.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공장에 가서 일을 해.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고 하루 종일 실타래를 만들고. 그런데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자본가라고 하는 공장을 가지고 기계를 가진 이러한 부자들은 일도 안 하면서 떵떵거리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그 노동자들이 번 돈으로 점점 부자가 되는 거야. 마르크스가 생각을 했어. 불평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생산 수단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는 있는 자가 되어서 당연히 이건 경제적으로 있는 자지. 근데 이 있는 자는 나머지도 다 가져. 사회, 권력, 정치 다 가져.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를 억압 착취한다. 우린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는 이들을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렀지. 세상의 구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 때문에 노동자는 계속 자신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가 없는 이런 사회 구조. 이 세상은 단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생산수단을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그러니 이분법적 구조라고 보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 중간 따위는 없어. 그러니 불평등은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대립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끼리는 똘똘 뭉쳐서 있는 자를 깨부셔야 돼. 이게 바로 공산혁명이었거든. 물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나왔고 그런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에는 실제로는 주목받는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당시에 나중에 애기들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구글 이런 데 한번 찾아봐. 산업혁명 아동노동 이미지만 검색해도 요만한 막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들이 그 1달러 벌겠다고 나와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들이 막 사진으로도 남아있거든.
생산수단, 즉 공장, 기계를 갖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노동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을 수단화시켜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지만 먹고 살았었던 거야. 그런 사회를 보면서 마르크스가 생각한 거지. 생산수단을 가진 자,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자 더욱더 사회 구조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이지. 이 이론이 바로 무슨 이론이다? 그렇지. 계급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뭔가가 이상해. 베버가 마르크스를 엄청 비판을 해. 싫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되게 과학적으로 잘 분석한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막 분석을 하면서 베버의 사회학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 베버가 마르크스보다 나중 사람이거든. 베버가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해. 그래,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나 이해할 수 있어. 경제적인 요인 중요하다. 모든 경제적인 요인의 나머지 정치, 사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속된다라는 거. 물론 산업혁명 당시에는 유용한 이론이었지. 근데 지금 현대사에서는 이게 참 안 맞아. 그러면서 내놓은 게 바로 계층론입니다. 막스 베버. 뭔가가 안 맞아. 단순히 생산수단이 있다 없다로만 가지고는. 왜냐면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없는 자. 선생님의 사랑 아이유. 선생님의 사랑 BTS. 선생님이 BTS랑 아이유 진짜 좋아하거든. 특히 아이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번에 유엔아 4기도 막 가입해가지고 막 키트도 받고 막 이랬어. 어쨌든 근데 아이유가 설명이 안 돼. 아이유는 노동자거든. 물론 여기선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노래 불러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회사를 가진 게 아니야. BTS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히 노동자야.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그런데 있는 자가 없는 자라고 하고 착취한다고? BTS가? 나의 지민이가? 나의 정국이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즉 손흥민 이런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돼. 사회 불평등을 단순하게 얘는 이론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의 원리, 왜? 경제적인 요인에 모든 것들이 종속된다고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건 물론 경제적인 요인 적용되지. 하지만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그리고 정치도 있다. 여러 가지의 다원론, 여러 기준으로 사회 불평등을 바라봐야 되며 이 불평등은 서열화 범주화되어 있다. 즉 있는 자 없는 자로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서 불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 이거 선생님이 일부러 그라데이션 표현한 건데 딱 와닿지 않나요? 서열화 범주화. 그러니 불평등은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그라데이션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 얘는 귀속의식이 엄청 크거든. 없는 자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 있는 자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엄청 강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1, 2, 3, 4, 5, 6, 7, 8 막 이렇다고 쳐봐. 내가 한 3이야. 그럼 나는 2랑 차이도 별로 없고 4랑 차이도 별로 없네. 난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러니 여기는 그렇게 귀속의식이 크지 않습니다. 계급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가 않아. 서열화 범주화된 불평등 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각 원리, 가치들이라고 봐야 돼.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즉 경제에서는 엄청 돈이 많아서 높았지만 사회적인 위신은 엄청 낮을 수 있고 권력은 중간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지위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물론 지위 불일치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여기 경제적으로 높은데 사회적으로 위신도 높고 정치적으로 권력도 세. 그럼 얘는 지위 일치라고도 볼 수 있거든. 지위 일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급론 같은 경우는 어떨까? 지위 불일치 가능할까? 아니! 경제적으로 있는 자, 즉 생산수단을 가진 자는 나머지가 다 종속적으로 따라오잖아. 그럼 여기는 지위 일치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얜 지위 불일치를 설명 못하는 건 거지. 이해하셨죠? 다원론 여러 가지의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불평등이 나눠진다고 보는 거구나. 무엇? 경제적.
생산수단 소유 여부뿐만이 아니라 기술이나 신용 등이 반영된 재산 때문에 계급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사회는요. 위신에 따라 지위 집단이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정치는요. 권력을 가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파당이 나뉘어진다고 봅니다. 선생님 이 정도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선생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었어. 근데 평가원은 항상 자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지문이나 선지를 변형시켜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봤을 때 평가원이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지문에서 이 내용을 다뤘어. 다시 봅니다. 다시. 여기 배법, 다원론입니다. 즉 사회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야. 경제, 사회, 정치. 경제는 무엇 때문에? 재산 때문에 무엇이 갈리고 계급이 나뉘어지고, 그 다음 사회는 위신 때문에 지위 집단이 나뉘어지며, 정치는 권력으로 인해 파당이 나뉘어진다는 거. 난 애기들 한 번 정리할 때 이 정도까지 다 해놓고 만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계급론 그리고 계층론 다루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평가원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거 그대로 선생님의 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계층 이론에 대한 이야기 옮겨 적은 거. 다양한 희소가치의 소유 여부에 따라 나눠져요. 경제적인 요인 재산인데 애기야, 이 재산에는 요거 한 번만 적어두자. 재산에는 당연히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기술도, 신용도 모두 다 적용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재산, 계급을 발생시키고, 사회적인 요인은 위신에 따라 지위 집단이, 정치적인 요인은 권력에 따라 파당이 나눠지는구나. 경제, 사회, 정치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뭐 하나가 높아도 나머지는 낮을 수 있고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가치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위 불일치, 지위 일치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계급 이론은 나뉘는 기준 딱 하나, only one, 이런 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생산수단을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자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와 법, 제도 이러한 걸 만들지. 그러니 없는 애들끼리 똘똘 뭉쳐서 있는 애 깨부셔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입니다. 산업 당시의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용이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을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BTS가 설명이 안 돼.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이유가 설명이 안 돼. 손흥민이 설명이 안 돼. 하지만 이 사람이 살았던 이 시기, 즉 산업혁명 당시에 이 불평등을 설명할 때 이것만큼 확실하고 이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건 없었거든. 그러니까 한때 이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큰 열풍을 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손글씨로도 정리를 했다라면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계층론 그리고 계급론 이렇게 구분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계층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다양한 희소가치 이거지. 다양한 희소가치 다원론이야. 이러한 다양한 희소가치에 의해서 서열화되어 있는 개인과 집단의 집합체. 거기에 비해서 계급론은 그렇지 딱 하나의 기준으로만 나뉘어집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서로 대립하는 집합체. 기준을 나눠볼까요? 위신, 권력, 재산상의 위치에 따라인데 애기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사회적인 요인은 무엇? 그렇지 위신이요. 정치적인 요인은 무엇? 그렇지 권력이요. 경제적인 요인은 재산이요. 이렇게 말이지. 거기에 비해서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은 이런 론입니다. only 하나 경제적인 요인 무엇?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말이지. 사회, 정치, 경제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계층론에 비해서 사회 정치적인 요인들은 경제적인 요인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것. 그러니 여기선 당연히 지위 일치만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있는 자야 나머지 다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불평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 다원론. 불평등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일원론.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은 서로 어떻게 움직인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 여기서는 지위 불일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긴 일치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급론, 사회, 정치 이러한 요인들은 전부 경제적 요인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이 높으면 나머지도 다 높은 걸로 나타난다라는 거. 자, 이제 계층론 계속 계층, 계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 중, 하로 구분하지만 더 세분화시킬 수 있고요. 여기 계급론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역사의 그 흐름 자체도 지주와 소장농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고 표현합니다. 특징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징! 계층론, 불평등의 서열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서열화시키고 범주화시킵니다. 1, 2, 3등 이렇게 묶어서 상층이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불평등은 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여기 그라데이션 기억나시죠? 이거 그라데이션 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계층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다원론 여러 개의 원리들. 불일치 현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치도 가능하다는 거 중요합니다. 계층의식이 뚜렷하지 않아. 내가 한 3등 정도야. 그럼 난 2등에 가까운 걸까? 4등에 가까운 걸까? 그럼 나는 2에도 4에도 뭐 뚜렷하게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지 않거든.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도 약하죠. 거기에 비해서 계급론, 칼 마르크스 이분법적 구조, 있는 자 없는 자로 딱 구분됩니다. 대립 구조야. 계급 간의 대립,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불평등은 불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중간 따위는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 그라데이션 없어. 이런 거 중간은 없어. 그러니 불연속선상에 존재한다라는 이 표현, 이 그림 생각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급에 대한 소속감 엄청 크죠. 없는 애들끼리요 똘똘 뭉쳐라. 그래서 있는 자들 거 깨부수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거든. 지위 일치 현상 나타납니다. 왜? 있는 자. 경제적으로 있는 자는 나머지 사회나 정치들도 전부 다 있는 자로 분류할 수 있거든. 다 종속적으로 따라붙으니까. 계급의식 중요하죠. 계급 간 갈등 대립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따란! 정말 중요합니다. 애기들! 불평등을 서열화시켰고 불평등을 범주화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불평등은 연속선상의 존재, 불연속선상의 존재. 그렇지. 예, 불평등 연속선상에 존재합니다. 계층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다원론이며 그리고 지위 불일치 현상 설명하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일치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계급론은 이분법적 구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 나머지는 없어. 딱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거야.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불평등은 불연속선상에 존재한다라는 거. 계급에 대한 소속감 크고요. 그리고 지위 일치 현상 강조합니다. 어땠나요? 어렵지 않죠?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을 이렇게 바탕으로 그 다음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층 간의 상호 대립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하류층은 상류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이런 점들이 바로 기능론의 관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계층론. 지배와 피지배 관계 또는 상호 갈등과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불평등 현상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계급론은 갈등론적 관점과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중에서도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걸 메인으로 딱 잡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되게 쉽게 이해가 된다고 말이지. 이렇게 계층론, 계급론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 계층론을 이야기한 막스 베버의 이야기 그리고 계급론을 이야기한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계층론, 막스 베버이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공통의 서열상의 위치를 갖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이러한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계층의 구분은 크게 몇 가지? 3가지. 경제, 사회, 정치. 이런 사회적인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다차원적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다원론이라고도 한다는 거. 다시 계층의 구분 몇 가지? 3가지. 다원론. 재산의 차이가 계급을 만들어요. 무슨 요인? 경제적인 요인. 위신의 차이가 지위 집단을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네. 얘는 사회적인 요인. 권력의 차이가 파당을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네. 정치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마르크스 계급론의 사상가.
생산수단을 둘러싼 위계 구조에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계급을 분류하였고 딱 하나의 기준으로 계급을 나눈다 그랬어. 딱 하나 뭐? 경제적인 요인. 그게 뭐야? 그렇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생산수단을 가진 자, 있는 자.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대립관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계급의 역사, 과거에는 봉건사회, 영주, 농노로, 그리고 산업혁명 당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기 자료로 선생님이 넣어놓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17페이지의 내용은 애기들이 시간적 여유가 될 때 한번 쭉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읽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파트 2 엑셀표 차례입니다. 12페이지 번호로는 68번부터 시작해서 13페이지, 88페이지까지의 이 엑셀표 풀이하고 선생님과 함께 체크해 봅니다. 2분 줄게요. 네. 68번. 이건 주관식이다. 선생님, 이런 주관식도 써야 되나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엑셀표 딱 한 번, 오늘만 쓰시면 됩니다. 이 다음에는 눈으로 보고 생각해서 떠올리면 되는 거여서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처음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요거 한번 정리하면서 정리해 두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걸로. 그럼 완벽하게 그 틀이 잡히는 거잖아. 그지? 계급론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 그래서 일원론이라고 하죠. 그 하나는 뭐지? 경제적인 요인,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입니다. 그에 비해서 계층론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몇 가지? 3가지.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은 재산, 사회적인 요인은 위신, 정치적인 요인은 권력. 이렇게 말이지. 사회 불평등 구조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된다.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딱 나눠져 라고 한다면 계급론. 불평등 구조 내에서 서열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양해요. 경제, 사회, 정치 이렇게 다양한 기준, 다원론 강조하는 건 당연히 계층론이죠. 내부 구성원 간에 나타난 강한 귀속의식, 없는 애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 이런 거 강조하는 거 뭐지? 그렇지. 계급론입니다. 그 다음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라고 한다면 계급론에서는 지위 불일치가 불가능해.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가진 자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있는 자, 강자에 편입되거든. 즉 경제적인 요인에 모든 것들이 종속되기 때문에 지위 불일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계층론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위 일치 가능성이다라고 한다면 둘 다지. 자, 이런 데서 낚이면 안 됩니다. 지위 불일치니까 계층이고 지위 일치면 계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애기들 자꾸 이런 데 낚여서 계급론은 계층론과 달리 이런 식으로 애기들을 물어볼 수 있고 현혹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둘 다라는 거. 75번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애기야, 경제적인 요인만 작용한다면 얘지. 하지만 경제적인 요인은 여기도 작용, 여기도 작용이잖아. 그러니 얘 둘 다죠. 사회 정치적인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계급론입니다. 왜냐면 생산수단을 가진 자, 나머지 것들이 다 여기에 따라 붙거든. 그러니 정치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전부 다 경제적인 요인에 종속된다고 보죠. 77번. 계층화 현상을 연속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다. 연속적 그라데이션. 그러니 얘 계층론이 됩니다. 계층화 현상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애기야 불연속 이 그림 딱 보면 바로 구분할 수 있겠죠? 계급론입니다. 그 다음 79번. 사회는 재산, 권력, 위신에 기초하여 계층화된다라고 본다라면 당연히 계층론이 되겠죠. 재산은 무엇? 그렇지. 경제적인 요인. 권력은 무엇? 그렇지. 정치적인 요인. 위신은요? 사회적인 요인이요. 오케이. 계층론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있는 자, 없는 자. 당연히 계급론입니다. 계급론은 사회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죠. 생산수단을 가진 자, 있는 자가 되면서 나머지 정치적인 요인들도 그 다음 사회적인 요인들도 다 여기에 종속되는 거야. 그러니 O가 됩니다. 계층론은 정치,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의 종속? 아니요. 계층론은 종속관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 각각의 영역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뭐 하나가 높다고 같이 다 높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계급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여기는 맞았어. 근데 계층론이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만이라면 틀렸습니다. 계층론도 경제 요인 들어가잖아. 그러니 얘는 X가 됩니다. 84번. 계급론은 계층론과 달리 지위 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얘 X 달리 아니죠. 왜냐면 지위 일치는 둘 다거든.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85번부터는 계층론, 계급론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85번. 재산의 차이가 계급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애기야, 이거 X한 사람. 선생님, 이거 계층론이니까요. 이거 계급이면 계급론? 그럼 얘는 X네요? 아니요. 얘 O입니다. 이건 선생님의 내용, 애기 페이지 16페이지에 계층이론 설명에도 쓰여 있고 여기에도 선생님이 썼습니다. 이거 봐봐. 계층론은 경제, 사회, 정치적인 요인들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봐. 경제적인 요인은 재산에 따라 계급이 발생한다고 했지. 그러니 이런 계급이라는 용어에 매몰되어서 이거 X여라고 하면 틀렸다고. 물론 이렇게까지 선지를 만들어서 평가원이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이 2020년 9월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 지문에서는 쓰입니다. 그런데 평가원은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선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거든. 그러니 애기들 이 내용 꼼꼼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재산의 차이 계급 띵동 맞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기술, 거기에 플러스 신용 등등도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 이걸 재산이라는 이 표현,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영향 끼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 재산의 차이가 계급을 만들어낸다라고. 86번. 위신의 차이가 파당을 여기 다시 사회적인 요인 위신의 차이는 무엇을? 그렇지. 지위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권력의 차이가 파당을 만들어내죠. 그러니 위신의 차이는 지위 집단을. 그런 얘는 X가 됩니다. 87번. 권력 정도의 차이는 재산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권력 정도의 차이 때문에 계층론에서는 무엇이? 그렇지. 파당이 형성됩니다. 재산 정도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무엇이? 그렇지, 계급이 발생합니다. 표현 자체가 아예 틀린 말이야. 그럼 얘는 X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계급론. 동일한 범주에 속한 구성원 간의 강한 연대의식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없는 애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 말이야. 그럼 얘는 O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계층론, 계급론, 즉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도 전부 정리했습니다. 실제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애기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6번. 선생님이 1분 줄게요. 풀고 선생님과 함께 답 확인해 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두 이론. 애기야 이것도 형광펜 치자.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두 이론이라고 하는 순간 애기 머릿속에는 무엇? 계층론, 계급론 떠올리셔야 됩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두 이론 혹은 설명하는 개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계층론, 계급론 묻는 문제구나. 문제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었어. 이제 A, B 각각 무엇인지 구분해 봅니다. A. 불연속적 이분법적 관계로 계층화 현상을 설명한다. 너무 쉽지 않아? A 무엇일까요? 네, 계급론입니다. B. 연속적 서열적 관계로 계층화 현상을 설명한다. 당연히 계층론이 되겠죠. 가에는 계급론만 해당되는 것. 나에는 계급과 계층 모두에 해당하는 것. 다에는 계층론만 해당되는 것.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각각 어떤 표현들이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1번부터 봅니다. 동일 계층 집단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계급론에만 해당되네? 그럼 얘는 가. 띵동. 답은 1번입니다. 바로 나왔어. 그지? 자, 이제 2번 확인해 봅니다. 현대사의 다양한 계층 분화를 설명하기 용이한 건 계층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가 아니라 다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겠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보는 건 계급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경제적 불평등, 이런 거 경제적인 요인, 불평등에 영향을 끼쳐 뭐 요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얘 틀렸죠. 이건 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단일 요인? 여기야, 1호는 뭐였지? 그렇지, 계급론이잖아. 그럼 여기는 가에 들어갑니다. 사회계층화 현상에서 귀속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거, 부모 잘 만난 거. 이거 갈등론과 연결된 네, 계급론과 더 매칭됩니다. 따라서 다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의 마지막 두 번째 문제, 7번 문제. 선생님이 이것도 1분 줄게요.
7번 문제. 어렵지 않게 답을 골랐을 겁니다. 아무도 틀리지 않아. 왜냐면 이거 지위 불일치잖아.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고 하면 계급론 아니면 계층론일 텐데. 지위 불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 계층론입니다. 그러니 다원론의 관점에서 계층화 현상 바라보는 거 맞고요. 니은 현대 사회의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한 거 맞아요. 기억 니은 맞네요. 동일한 계층적 위치에 속한 구성원의 귀속의식을 강조하는 건 계급론이니까 틀렸고요.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틀렸고요. 답은 기억 니은 골라 1번입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넣었을까? 네, 지문 속 내용을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선택해서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요거 이야기했었죠. 경제적인 요인, 재산 때문에 계급이, 사회적인 요인, 위신 때문에 지위 집단이, 정치적인 요인, 권력 때문에 파당이 나눠지는 것. 계급론에서 이야기하는 불평등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평가원이 여러 번 지문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야. 이것처럼 말이지. 확인해 볼까요? 사회는 재산, 권력, 위신에 기초하여 계층화됩니다. 재산의 차이, 당연히 경제적인 요인이죠. 이런 경제적인 요인, 재산의 차이는 계급을 이렇게 말이지. 얜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권력의 차이는 파당을. 얘 사회적인 요인이죠. 위신의 차이는 지위 집단을 만들어낸다. 이거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들 중 한두 가지 차원에서 상층에 속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차원에서는 하층에 속할 수 있다. 지위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계층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요거 여러 번 평가원이 지문을 통해서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애기들 꼼꼼하게 정리해 두는 거 선생님이 또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웹툰이 툭 튀어나와서 놀랬죠. 선생님과 오늘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잠깐 여기다 해볼까?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몇 가지? 그렇지, 두 가지. 기능론 그리고 갈등론. 각각의 입장에서 사회 불평등의 원인, 사회 불평등이 그 갖는 기능, 그리고 그 사회 불평등의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특징들, 그리고 그 한계까지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까지 정리했습니다. 무엇? 그렇지. 계층론과 계급론. 평가원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출제하는지도 선생님과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엑셀표 반복하고 문제 풀면 애기들은 이거와 관련돼서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선생님의 바람? 문쌤과 함께 사회문화를 공부했다면 기능론 갈등론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기능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갈등론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학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권에 대한 짧은 이야기. 이 웹툰은 실제 우리나라 작가가 그린 게 아니라 외국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작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귀하께서 그리신 이 웹툰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 수업에 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장을 받으면 저작권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겠죠? 그 대가를. 자, 어쨌든 선생님과 어디 한번 읽어봅니다. 특권에 대한 짧은 이야기. 이 아이는 리처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폴라.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리처드네 집은 항상 쾌적한 환경입니다. 책장에는 많은 책이 꽂혀 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폴라네 집은 비좁고 지저분합니다. 습하고 시끄러운 그 집에서 폴라는 자주 아픕니다. 리처드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건 폴라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맞벌이를 합니다.
여기 이제 막 공부하면 "어 그래 잘했어. 장하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그다음 리처드는 좋은 학교에 다닙니다. 재정도 탄탄하고 불량 학생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열의에 차 있습니다. 폴라가 다니는 학교는 학생 수는 많지만 예산은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은 항상 지쳐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빨리 그만두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 막 이래. 그렇다면 어째서 리처드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기대가 폴란의 부모님하고 약간 다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삐뿔이라고? 큰일 났네. 어서 과외 선생님 모셔와야 되겠어. B라고? 나쁘지 않은데? 성적은 오히려 폴라가 낮은데 오히려 칭찬받고 있지, 그치?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면서 두 사람의 차이는 점점 벌어져 갑니다. 좀 더 큰 무언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학비를 이제 다 지원해 주는 거. 전문대 다니는데 알바로 학비를 댔지만 빚은 쌓여가고. 이제 또 부모님이 이렇게 "내 친구가 그 회사에 있는데 일자리 하나 알아봐 줄게, 인턴 자리. 고마워요, 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어서 졸업부터 해야지 나는 괜찮으니까. 지금 많이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막 부모를 케어하는 폴라의 모습. 그리고 그 사소한 차이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리처드는 스스로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었다고 말이지요. 정반대로 폴라는 현실에 순응하고 자기 분수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둘 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 대출 승인이 된 리처드. 왜냐면 부모님이 보증을 쓰지 않았겠어? 근데 여기 대출을 못 받아. "저희 은행은 안 돼요.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어 너가 노조 아저씨 아들이구나.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여기 "일단 취직은 시켜주겠지만 일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물론 리처드도 자기가 대출 받아서 자기가 갚은 거죠. 그런데 그 여건 자체가 다르잖아. 그치? 이제 마지막이야. Congratulation 리처드. 리처드의 성공 파티겠지?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죠. 무상복지 같은 헛소리는 정말 지긋지긋해요. 전 평생 아무것도 거저 받은 적이 없거든요. 라고 리처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례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폴라가 왔지. 근데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애기들이 기능론, 갈등론을 배웠다라면 이 웹툰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작가는 어떤 입장에서 그림을 그렸을까? 즉 이야기를 구성했다라고 본다면 네,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부모 잘 만난 거 너 왜 모르냐?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한 거잖아. 라는 입장에서 좀 비판적으로 쓴 거거든. 그런데 실제로 기능론의 입장에서도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능론의 입장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폴란의 아빠, 그지? 폴란의 데드. 여기 폴란의 아빠는 아까 이야기했던 나빈둥인 거야. 그리고 리처드네 아빠는 나 1등이었어. 그러니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자식에게 물려주고 당연하지라고 하는 기능론 입장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정답은 없어. 근데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 리처드처럼 성공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리처드도 많이 열심히 했었을 거거든. 기대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압박감도 클 텐데 그걸 다 이겨냈고 열심히 살았고 대출도 자기 스스로 받아서 갚은 거니까. 하지만 제일 마지막 저 워딩.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건 맞지만 그 바탕에 부모님의 서포트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난 그런 걸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집은 리처드와 폴라 그 중간 어느 정도였던 것 같아. 뭐 성적에 대해서 크게 압박감도 받은 적은 없었고 그렇다고 뭐 경제적으로 뭐 궁핍하고 내가 막 학비를 벌어야 되고 이 정도는 아니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애기들 스스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고 애기들 스스로 노력한 바에 의해서 빛나는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 애기들을 서포트해 줬던 부모님의 역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었던 복받은 환경.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성공을 이뤄냈다라면 폴라와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지만 나 1등 같은 환경인데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리처드와 폴라의 이야기로 특권에 대한 짧은 이야기 봤습니다.